안녕하십니까. 재테크의 큰 기준, 이성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제복이 있네, 나에게는 제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나에게는 제복이 없다, 나는 돈에 대한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제복, 생각 외로 본인의 성격을 바꾸게 되면요, 그 제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토크 주제는요, 제복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성격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그 제복은 찾아온다. 이 주제로 오늘 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우 제복의 존재 여부 그것을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이 아니면요, 자, 대부분의 상황은 본인의 성격이나 결정에 의해서 제복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집안의 우환이라고 한다면 식구들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상황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되면 본인의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돈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 똑같은 소득,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모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보더라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거나, 또는 월급이나 연봉이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카드빚에 쪼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그러한 케이스들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재테크의 모든 단계인 기본 단계인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그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성격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으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자, 기본적으로 짠돌이 성격을 가진 분들이 돈을 모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짠돌이처럼 돈을 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큰 재산을 일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으기 단계만 잘해도 재테크의 절반은 성공한다. 그렇게 종종 이야기 드리곤 하였죠.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자, 고액 연봉을 받더라도 성격이 호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펑펑 쓰거나, 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 크게 돈을 쓰다 보면은 결국 돈은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본인에게 빚으로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격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나는 꼭 해야 된다 라든가, 또는 주변 어떤 사람들에게 호탕하게 써야 된다, 또는 호탕하게 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불리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리기 단계, 돈을 모았으면 그것을 투자를 해서 키워가야 되죠. 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무엇을 투자하든지 간에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격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 특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모두 뛰어들 때 그때서야 투자하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투자를 안 할 때는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투자 대상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 투자 대상으로 뛰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성격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렇게 모두가 좋다고 뛰어들 때가 꼭 상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가 뛰어들 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가격이 빠지거나 또는 기대 이하의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채권 투자든 모든 투자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키기 단계에서도 본인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 토크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재산을 절대 남에게 자랑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본능은, 자, 속된 말입니다. 가오잡기 좋아하고 가족들보다는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한테 막 폼내고 자랑하고 이러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제 토크에서 언급을 자주 드린 것처럼 파리가 꼬입니다. 이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죠. 쌍디귿이 들어가는 지저분한 파리가 꼬이게 돼서 여러분의 재산을 녹여 없애게 돼요. 자, 이 모든 과정 모으고 지키고 불리고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본인의 선택 그리고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것은 나의 제복이다, 나의 운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수많은 케이스를 봤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예요. 심지어는 본인의 운명이라고 그러면서 그 운명을 벗어나겠다면서 역술에 의지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조금만 있어도 재테크의 운명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마치 큰 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 키가 살짝 1도만 바뀌어도 배가 나가는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재산을 제대로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그 재테크 과정을 완성하고 싶으시다면요, 성격을 바꾸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모으는 과정을 위해서 20대 때 조금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뭐 20대 때는 한참 뭐 또 운세, 운명 뭐 이런 것도 좋아할 때 아닙니까? 자, 그때 우연히 손금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뭐 손금에 제복이 없습니다. 뭐 돈 모아도 뭐 얼마 모으지도 못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 그 얘기가 듣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손톱으로 손금을 팠습니다. 그 재물선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했던 미신이 들어오지 않게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막 다녀온 뒤에는 이제 담배도 정말 많이 피웠습니다. 하루에 한 3가 피웠어요. 자, 그런데 이 담배라는 것이 돈 모으는데 가장 쥐약입니다. 하루에 3갑씩 피면, 그때 당시가 디스 담배가 1,7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 담배 가격 기억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하루면은 5,000원 돈이고 한 달이면 10몇만 원이에요. 20대 때 10몇만 원이면 제법 큰 돈입니다. 자, 이것이라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끊어버렸습니다.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 술도 많이 20대 때는 먹었는데 간헐적 금주를 실천을 해서 20대 때 술 먹는 횟수를 크게 줄이거나 혹은
싼 술집으로 친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술값이 덜 들어갑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짠돌이처럼 모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돈을 쌓아갖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을 좀 바꿔갔어요. 자,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인간의 본능은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고, 모든 사람이 하는 곳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벚꽃놀이를 가기 위해서 여의도나 유명한 곳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 저는 좀 소문나지 않은 장소로 가서 좀 편안하게 벚꽃 구경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휴가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피해서 비수기에 여행을 가서 정말 싼 가격에 5성급 호텔에 묵기도 했습니다. 정말 싼 가격에. 가끔 그게 뜹니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군중 심리를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군중들을 피해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 지금은 군중들이 너무 몰린 과열기다. 사람들이 지금은 이 투자 대상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어떤 무관심한 시기다. 바닥이다. 이런 것을 냉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과 반대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투자 성과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최소한 손해볼 확률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키기 단계에서는요, 가장 먼저 저는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자, 누가 어떤 제안을 했다. 돈을 빌려 달라라든가 그런 제안을 했다 한다면 일단 저는 제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제 경험상 20대 때 친구들의 의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친구들한테 빌려줬던 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금씩의 돈들이 아무도 안 갚았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고기, 갈비를 한 대 더 사드렸다면, 이런 식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 지키기 과정은 우리가 큰 고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은 아마 30대를 넘어서 중년으로 접어가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남에게 함부로 보증을 서주거나 무리하게 큰 돈을 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 말이죠. 자, 이런 모든 과정, 재산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재테크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본인의 잘못된 성격을 조금씩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확 틀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테크 성격이 내가 생각할 땐 지금보다는 확 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확 틀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루에 1도씩 또는 한 달에 2도씩이라도 조금씩 바꿔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 갔을 때 여러분들의 제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예, 분명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재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주에도 재테크에 관한 좋은 주제 재토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